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트입니다. 23년 9주차 주간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률 순위 부산이 지금 계속해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대구 꼬봉도 아니고 어쨌든 분위기가 지금 큰 낙폭은 없지만 낙폭을 줄여가는 가운데 영남 지방이 큰 힘을 못 쓰고 있다는 느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부담지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꺾이지 않는 매물. 근데 지금의 거래량 증가는 의미는 있어 보이지만 왠지 기시감이 들어요. 이미 본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가짐. 주택구입부담지수 지금 제가 추정만 해놨는데요. 금리가 오르고 소득은 정체되고 집값은 일부 올랐어요. 중위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주택구입 부담은 더 심해졌다라는 부분. 특례보금자리론 지금 제가 계속해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40조 뭐 정확하게 39조 얼마 되는 돈을 푸는데 대충 뭐 한 4%대 금리. 근데 우대 금리를 적용받는 실적은 저조하대요. 생각보다 낮은 금리. 언론에서는 야 뭐 얼마 3%대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떠들지만 실질적으로 우대 금리를 받는 사람은 드물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대다수는 4%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 은행에서도 금리 잘 받으면 그 정도 받는 경우도 있죠. 지금 이 40조 중에서 얼마나 소진이 되었는지 안 나와요. 지금 한 얼마 만이죠? 2월 20일에 뉴스가 나오고 지금 3월 5일인데 2주째 얼마가 소진된지 안 나와요. 생각보다 빨리 소진되고 이제 어떻게 되는지 저게 굉장히 심리에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알 수가 없네요. 아무튼 한 달 정도 만에 3주 만인가요? 3주 만에 37%가 소진됐다고 하니까 요 한 4월 달까지 입주하는 사람들은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 입주하는 사람들은 상황이 조금 나을 거예요. 정 급하면 특례보금자리론, 뭐 DSR도 적용받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적용, 뭐 30년 이상도 가능할 텐데, 문제는 또 이 사람들 입주 물량이 많아요. 5월달 이후부터 2000세대 500, 700, 1500, 400, 1300, 400, 800, 200, 1000, 200, 160 입주 많이 몰려있는데 이때 자금 계획은 지금 자금 계획 세우는 것과는 조금 달라져야 할 부분이 있다는 부분 한번 짚어드리고요. 매수 우위 지수 살펴보시면은 지금 다 같이 분위기가 안 좋다는 부분. 지금 다 같이 일시 동시에 이걸 반등시키기는 좀 어려웠었죠. 과거에 보면은 좀 침체하는 지역이 있으면 특정 지역으로 돈이 몰리고, 대구가 침체되어 있을 때 부산이 규제 지역 해제하면서 뚫고 올라가고, 요래 약간 시간차가 약간 좀 있어주면 좋을 텐데 지금은 다 같이 궁지로 몰려 있는 상황. 1월달 초반에 대규모 규제 해제했을 때 어땠나요? 분위기가 그때 상승이 많아졌어요. 일시적으로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대서특필했죠. 야,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 그럼 지금 이 현상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특례보금자리론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 주간 매수 우위 지수가 상승이 5군데, 하락이 1군데. 그러던 것이 상승이 지금은 4군데, 3군데, 2군데. 매수 우위 지수가 하락하는 곳이 더 많습니다. 그나마 눈여겨볼 만한 지역은 인천이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고, 나머지 지역들은 거기서 들락날락 할 뿐이지 이 큰 변동이 없다는 말이에요. 40 이하로 떨어지고 나면 매수 심리는 굉장히 많이 위축됩니다. 이것을 다시 분위기를 극복해내려면 60 이상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20 이상도 없어요. 매물 늘어나고 있죠. 매수세 바닥이에요. 매수세가 바닥이에요. 그래서 매수 의지수가 살아날 수 없다는 부분 조금 더 확대해서 살펴보면 2020년 2년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살펴보면 아주 오랜 기간, 작년 9월부터는 웬만한 도시들 다 헷가닥 갔습니다. 그나마 버티던 광주도 매수 심리가 무너졌죠. 작년 상반기까지 버텨내던 인천 지역도 무너졌죠. 대구에 이어서 두 번째 높은 하락률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 전세는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부분. 매매 지수 하락률 부산 지역 살펴보시면 작년 지금 올해의 모습 많이 빠질 때 0.7까지 하락을 경험했어요. 그러던 것이 0.45까지 왔어요. 그래서 많이 하락했다가 낙폭을 많이 줄였네 라고 위안을 삼고 야 많이 반등하네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작년 11월의 부산 상황 기억하시나요? 작년 11월이랑 지금 똑같아요. 상황이. 작년 11월에 낙폭을 이렇게 키우던 것이 갑자기 뭔가 규제를 하기 위한, 발판을 깔기 위한 것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지나친 하락이 있었고 다시 이 자리로 왔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보정해서 보면 요렇게 하락을 쭉 해오다가
확 꺾이는 대신 이런 느낌. 네, 뭐 여기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거래량만 나아지고 있다 뿐이지 나머지 상황은 다 같이 좋지 않다라는 부분. 부산 전세지수 낙폭 0.77까지 갔던 것이 0.61. 인천과 자꾸 견주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은 낙폭이 마이너스 1.36까지 부산 2배 하락을 하다가 부산이랑 지금 비슷한 하락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부산보다 낙폭이 더 줄어들었어요. 부산이 0.16 줄어드는 동안 인천은 마이너스 0.8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야, 인천의 인구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젊은 층이 모여들고 아니고에 따라서. 그리고 뭐 부산은 뭐 배후 도시로서 경남도 있고 울산도 있고 여기서 사람들이 엄청 몰려올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가격 메리트가 훨씬 더 있을 때 이야기겠죠. 지금은 그만큼의 메리트는 없죠. 근데 수도권 사람들, 서울 사람들이 인천으로 빠져나간다? 뭐 출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뒤따를 수 있겠지만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주간 신고가 비율 살펴보시면 부산의 신고가 비율 지금 한 5% 나오는데 사실상 이 신고가라는 게 2022년 뭐 입주했는 아파트 아니 2020년 입주해서 2년 지나고 나서 이제 비과세로 처리하는 물건들. 그래서 이게 말이 신고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5억짜리 한 4억짜리 분양했는 아파트가 한 10억 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거래되고 있는 거 보시면 4.5억이에요. 근데 분양가 대비 이렇게 가격이 나오면 4.5억이 신고가로 찍혀요. 실질적으로 심리적으로 야 많이 올랐다고 느끼려면 진짜 7억 8억 가져야지 그게 신고가인데 신고가 대 신고가가 아니더라. 제가 제목에 기시감이라고 붙여봤는데요.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부산 사람들 유행에 민감합니다. 딱 작년으로 돌아보죠. 작년 봄 기운을 느끼면서 이렇게 했었죠. 이때도 저는 재뿌리는 이야기를 했었죠. 봄이 왔대, 봄이 아니다. 출래, 불사춘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다 다운되고 있는데 니 혼자 갈 수는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다시 분위기가 급격하게 식어갔죠. 지금 이 특례 보금자리론 빨이라고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 현상에 대해서 기시감 들지 않습니까? 작년이랑 왠지 작년 이 그래프에 재판이 될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매매 거래량 1월의 거래량은 벌써 1,500건 2월의 거래량 1,500건 1월의 거래량은 벌써 뛰어넘었습니다. 2,000건까지도 육박할 것으로 보여지죠. 그건 부산만 늘어나느냐? 아닙니다. 대구도 늘어납니다. 웬만한 지역들은 2배씩 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부산과 인천 이 두 지역만 놓고 봤을 때 인천이 훨씬 더 탄력이 좋은 느낌 들지 않으신가요? 매매 거래량 조금 더 확대시켜서 살펴보면 반등하는 거 인정. 분위기 역시 좀 달라지나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작년 이 대선 이후에 요만한 언덕 한 개 만들고 여기서 다시 고꾸라지면은 이 차트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무슨 모멘트 요런 차트 보시면 요런 느낌이잖아요. 요런 느낌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사서 요렇게 실컷 두드려 맞았는 사람이나 지금 일시적인 반등해서 여기서 산다. 요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격이 70까지 떨어졌다가 80으로 반등했다가 이게 한 60 수준까지 떨어진다. 그러면은 사실상 100에 사서 70에 털었는 사람이나 80에 사서 60에 털었는 사람이나 아픈 건 매한가지예요. 물론 여기에서 간혹 보면은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격이 60 수준까지 고점 대비 40%씩 떨어지는 이런 물건들도 나와요. 그럼 요런 데 가격 정말 잘 잡으면은 여기서 추후에 한 10% 정도 더 하락이 이루어지더라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있을 텐데 지금 여기 일부 반등에 취해서 일부 요 분위기 거래량도 완연히 좋아진 건 아니에요. 완연한 봄과 여름을 알리지는 않습니다. 천만으로 환산해 놓고 보면 전국적으로는 일단 초록불은 들어왔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심리적인 요 선 있죠. 월평균 거래량의 3배 정도, 부산 기준 월평균 거래량 과거의 기준으로 한 3,000건 정도 요 정도가 빙하기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되니까 그걸 환산해 놨을 때 요 파란색 선이거든요. 파란색 지금 제가 물결로 선을 그렸는데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 요 선, 빙하기 탈출선을 넘어가야 된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얼추 닿을 듯 말 듯한데 이 분위기가 계속 꺾이지 않고 가줘야 되는데 대출이 특례 보금자리론 소진과 동시에 분위기도 왠지 꺾여갈 것 같죠. 지금
전부 다 긴축을 지금 하고 있는데 특례보금자리론 이것도 긴축하고는 좀 어긋나죠. 그래서 긴축이 돼 긴축이 아니다. 그럼 결과는 뭐냐? 결국 돈 풀기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물가 상승으로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상황. 거기다가 국가적인 요 얘기까지는 너무 거시적으로는 보지 않고요. 전세 거래량 전년 동월 혹은 전전년 동월과 비교해 봤을 때 거래량이 시원치 않다라는 부분. 다만 근래에 금리가 조금 낮게 나오죠. 신규 전세 대출 금리하면 조금 더 낮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월세보다 전세의 비중이 조금 나아지면서 전세 물건이 조금 빠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더라. 전세 인구 1000만으로 환산을 봤을 때 부산 아직 빨간불은 아니에요. 아직 그래도 대구에 비하면 굉장히 양호한 상태. 근데 요중에는 대구와는 또 다른 차별화된 점이 있어요. 저 거래량 속에서 한 10분의 1 정도는 임대 아파트의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매물 감소. 하지만 대중의 심리를 선동하는 사람들과 실제 수치가 나오는 것은 다르게 나타나더라. 매물이 다 소진됐어요. 금매 다 나갔어요. 근데 매물은 더 늘었어요. 뭔가 이율 배반적이지 않나요? 모순이지 않나요? 이런 모순은 어디에서 발생할까요? 이 팔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떨어져서 충격이 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분위기 반전하려고 입으로만 떠들고 있더라. 입으로만.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어쨌든 아무튼 여기 지금 매물 인구 1000만으로 환산해놓고 보면 대구가 1등 탑 맞습니다. 입주 물량이 훨씬 더 많으니까 좀 더 부담스럽긴 한데 이 기울기, 이 중요한 건 이 기울기라고 말씀드렸는데 부산의 기울기가 대구의 기울기보다 더 심하다는 부분. 이번에 전세를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전세 매물 부산이 1위 맞습니다. 중요한 건 이 감소되는 기울기. 대구는 심각하죠. 대구는 심각합니다. 입주 물량이 원체 많아서요. 인천이 부산보다 더 잘 소진되는 모습. 정말 10년 안쪽으로 이해도시가 바뀔지도 모르잖아요. 전세 매물 부산 대구와 비교해놓고 보면 상황이 많이 좋아 보인다. 또 이런 것만 가지고 와보면 좋아 보인다. 근데 앞에 매물까지 견줘보면 또 썩도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세 매물, 여기에서 임대 아파트, 그 1일 브리핑에서 많이 말씀드리니까 그건 지나갈게요. 전세 매물 인구 1000만으로 놓고 봤을 때 부산이 1위. 정말 안 좋은 상황. 근데 대구와의 격차를 많이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건 약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네, 시청 감사합니다.